땅 밑에 순찰자. 상병 강민호는 21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막 복귀한 참이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강원도의 겨울밤. 그의 온몸은 냉기가 아닌 알 수 없는 끈적한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소초 복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박 병장에게 다가갔다. 박 병장님, 삼초소 말입니다. 거기 진짜 귀신 있습니까? 박진혁 병장은 습관적으로 담뱃불을 숨기며 강민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함께 깊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 병장은 이곳 산악여단 예하 독립 지32소초에서 18개월을 복무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상병, 너까지 왜 그래? 진병 때 들은 헛소리를 아직도 믿냐? 춥고 졸리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지. 아닙니다. 어제 21시 근무 때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경계등이 꺼지는 순간 초소 밖의 후방 펜스 라인을 따라서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보폭도 딱 경계 수칙대로였습니다. 보초가 걸을 때처럼 규칙적이고 발소리는 나는데 흙이 밟히는 소리가 아닌 뭔가 젖은 천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박 병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그제야 나지막이 말했다. 삼초소는 원래 그래. 내가 본 건 그 순찰자일 거야. 지32소초는 1970년대에 지어진 유서 깊은 곳이었다. 서쪽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철책선이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제3경계 초소는 병사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통했다. 전설은 40년 전 이곳에 복무했던 김상훈 병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겨울 김 병장은 3초소 근무 중 실종되었다. 총기와 탄약은 그대로였고 초소 내부에는 그의 전역을 축하하는 낙서만이 남아있었다. 단순 타령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이 돌았다. 그들은 김 병장이 사라진 후 3초소의 근무일지를 발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붉은색 펜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다. 나는 밖에서 걷고 있다. 그 이후로 소초의 징크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바로 순찰자였다. 순찰자는 항상 경계 펜스 밖을 걷는다. 순찰자는 항상 군화를 끌며 걷는다. 발소리는 마치 질척이는 진흙을 밟는 듯한 소리만 난다. 순찰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한 번 나타나면 근무 시간 내내 혹은 다음 교대조가 올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후방 경계선을 따라 걷고 또 걷는다. 순찰자를 향해 사격하거나 도전하면 순찰자는 걷는 것을 멈추고 정확히 초소의 문을 바라본다. 이 괴담이 가장 무서운 것은 순찰자가 나타난 날 근무를 섰던 병사들은 반드시 며칠 내로 심한 고열에 시달리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상을 당해 후송되었다는 점이었다. 3초소는 사실상 부대의 재앙예고지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강민호 상병은 이 순찰자를 목격한 것이었다. 박 병장은 침낭 속으로 들어가며 짧게 지시했다. 내일 03시 내가 3초소 단독 근무다. 그 시간에 순찰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 헛짓거리 말고 절대 펜스 밖을 보지 마. 초소 안에서
CCTV만 봐.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대꾸하지 마.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짙은 안개가 소초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산능선을 타고 올라와 경계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03시, 강민호는 3초소에 홀로 도착했다. 초소 안은 전기 장치에서 나는 낮은 웅웅거림 외에는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초소의 시계만 바라봤다. 03시 15분. 소리가 시작되었다. 강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리는 매우 멀리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소리는 단순히 걷는 소리가 아니었다. 군화가 바닥에 마른 흙을 밟는 소리도 자갈을 튕기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맨발에 젖은 양말을 신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듯한 질퍽하고 둔탁한 소리였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까워졌다. 펜스라인을 따라 순찰자가 정확히 강민호의 후방 경계 구역을 향해 오고 있었다. 강민호는 침을 삼키며 CCTV 화면만 노려봤다. 화면 속은 짙은 안개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박 병장의 조언대로 펜스 밖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등 뒤의 창문이 그를 압박했다. 소리는 이제 너무나 가까워져 마치 초소 내부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민호는 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칙을 어기고 무전기를 들었다. 상황실 3초소 이상 징후 포착. 후방 경계선 근처에서 미상 인원 순찰 중. 암구 요청했으나 응답 없습니다. 3초소. 현재 상황실 CCTV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다. 안개가 너무 짙다. 5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경계에 집중하고 추후 다시 보고하라. 상황실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그들은 이 소초의 고립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강민호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걷는 소리가 멈췄다. 완벽한 정적. 귀청이 먹먹할 정도의 정적. 강민호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귀를 기울였다. 이 정적은 이전의 소리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순찰자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때 소리가 났다. 그것은 군화 소리도 옷자락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소문을 고정해 놓은 낡은 경첩이 천천히 비틀리는 소리였다. 강민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3초소의 문은 안에서 걸쇠로 걸어 잠가 놓았었다. 밖에서 경첩을 움직이려면 누군가 문에 몸을 기대거나 아니면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만 했다. 누구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문고리가 힘없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강민호는 공포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겨우 몸을 돌려 초소문을 응시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고리 부분 그의 눈높이에 맞춰진 위치에서 젖은 군복 소매가 문틈 아래로 스며들듯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소매는 흙탕물에 젖어 검붉은 색이었고 섬유질이 사가
너덜너덜했다. 소매는 마치 뱀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강민호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녔다. 강민호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그는 M16 소총을 단단히 붙잡았지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 힘조차 없었다. 그때 소매가 멈췄다. 그리고 소매의 끝부분이 위로 천천히 들리더니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매 끝은 끈적하고 검은 무언가로 뭉쳐 있었는데 그것이 강민호의 전투화 끝을 쿡 찔렀다. 순간 강민호의 코에 끔찍한 악취가 밀려왔다. 단순한 흙냄새나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썩어 고인 물속에서 방금 건져낸 인간의 살과 진흙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강민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소매가 더 길게 더 깊숙이 문틈을 파고 들어왔다. 이제 소매는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호는 소매가 바닥을 기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호는 이성을 잃고 무전기로 다시 소리쳤다. 상황실! 미상 인원 내부 침입 시도! 문틈으로 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 요청합니다! 사격하겠습니다! 이 말에 상황실이 드디어 반응했다. 10초 후 소초장의 다급한 목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렸다. 3초소! 사격 대기! 내가 지금 간다! 절대 사격하지 마! 지원 병력이 초소로 뛰어오는 요란한 군화 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왔다. 소리가 가까워지자 문틈으로 들어와 있던 검은 소매가 거짓말처럼 튕겨나가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원이 도착했을 때 강민호는 초소 구석에 웅크린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소초장과 선임들이 초소 주변을 급히 수색했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 병장이 강민호에게 다가왔다. 정신 차려, 강상병! 대체 뭘 본 거야? 강민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고리 아래 바닥을 가리켰다. 저기에 흙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소초장과 박 병장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검붉은 흙탕물이 조금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민호의 말대로 침입자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짙은 안개에 젖은 군홧발로 밟고 들어온 평범한 진흙 같았다. 소초장은 고개를 흔들며 철수 명령을 내렸다. 강상병은 바로 의무실로 보내. 3초소는 오늘부로 임시 폐쇄한다. 며칠 후 강민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가 본 것을 믿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그가 겨울 경계 근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진혁 병장은 아니었다. 그는 강민호가 후송된 직후 소초행정반에 가장 낡고 먼지 쌓인 서류 캐비닛에서 40년 전의 김상훈 병장 실종 사건 보고서를 찾아냈다. 보고서는 타령으로 종결되었지만 부록에 첨부된 수색팀의 특이사항 보고서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이사항: 실종 후 3일째 수색 중 제3경계 초소 후방 펜스라인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흙을 파헤친 흔적을 발견하였음. 흙 속에는 다량의 젖은 군복 1000조각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군화 한 짝이 발견되었음. 군화는 발목 부분까지만 흙 속에서 노출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진흙과 함께 무언가 으깨진 듯한 살점의 흔적이 남아 있었음. 상부 보고 시 특이사항 삭제 조치함. 박 병장의 손이 덜덜 떨렸다. 김 병장은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힘에 의해 3초소 펜스 바로 밖의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경계 펜스라인이 확장될 때 그의 매장지는 그대로 펜스라인의 경계 구역 안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는 펜스 밖을 걷는 순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펜스 안의 경계 구역에 갇힌 채 40년 동안 땅속에서 몸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시체였다. 그때 박 병장은 강민호 상병이 근무일지에 적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젖은 천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맨발에 젖은 양말을 신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듯한 질퍽하고 둔탁한 소리. 소매가 바닥을 기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걷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동안 압축된 진흙과 썩은 살을 뚫고 자신의 몸뚱이를 땅 위로 끌어올리려는 처절한 소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젖은 군복 소매는 마침내 땅 위로 올라와 초소 내부의 경계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